말라는 얘기를 부모로부터도 들었을 거고 결혼하고서 아내로부터 들었지만 그게 해결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게 중독이고 병이라는 심각성을 우선 남편이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지금 깨질 이혼의 위기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건 중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하구나 하는 걸 우선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아내의 마음에 다가가게 했습니다. 아내가 지금 비난하고 공격하고 자판을 집어던지고 했던 그 깊은 마음 속에는 아까 죽을 때조차도 게임하고 있을 거라는 그 얘기 속에는 마지막까지도 나를 버리겠구나 하는 이 외로움이 있고 나를 이렇게 전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는 그 부분 때문에 화가 나서 이렇게 그런 보이는 반응을 남편은 단순히 공격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담 과정에서 깊이 있게 이 아내가 느꼈던 외로움과 상처에 다가가게 하는 게 우선 중요했고요. 세 번째는 남편의 마음에 다가가는 겁니다. 이 남편이 게임을 하게 된 것도 정말 오래전에 거슬러 가서 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이게 외롭고 힘들었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게임으로 빠져들었는데 상담 과정에서 치료자를 통해서 그 마음에 이렇게 다가가면서 아내도 그런 심정을 이해하고 그래서 끊으라고 얘기하기 전에 서로 친밀감이 생기게 되면 부부가 유대감이 강해지고 서로 이해하게 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훨씬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이 심하면 참을성이 없어서 사소한 거에 화를 내지만 유대감이 형성되게 되면 상대방을 배려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제 이걸 끊고 아내하고 같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하나 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그동안에 이제 끊어라 이렇게 때문에 서로 싸웠는데 여기 상담하러 오기 전에는 아내가 단순히 내 게임을 거부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담하고 나서 이 남편이 했던 얘기가 아내가 게임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상처를 몰라줬던 게 우리 부부 불화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걸 이해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선생님 중독이라는 게 괜히 중독이겠어요? 잘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네. 이분은 그러면 그 중독 상태에서는 좀 이렇게 벗어나셨나요, 지금은? 처음에는 시간을 정해서 본인이 이렇게 그걸 끊어야 되겠다고 시간을 정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그 이후로 이렇게 한 2달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요. 전혀 이제 게임 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제 중독을 그 게임만 끝내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거 이외에 즐거운 어떤 다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하고 서로 아내하고 대화하고 하는 게 훨씬 편해지면서 아내도 이제 분노할 이유가 없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마음이 이해되면서 차츰차츰 그걸 내려놓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럼 끝으로 저희도 함께 배워볼 수 있는 부부사랑의 기술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이 각자의 어떤 입장을 이해해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부부의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 좋아진 부분이나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회복되고 나서도 제가 지속하기 위해서 꼭 이런 걸 신경을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부부 의식을 행하라는 거죠. 요즘 부부간에 갈등이 있게 되면 서로 다가가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아침에 헤어질 때 또 만났을 때 서로 포옹하고 서로 따뜻한 말을 보내고 낮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하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시기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저녁에는 잠깐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의식을 갖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부부간의 행위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부부의 사랑은 의도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하기보다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색하지만 그 부분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말씀만 들어도 어색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시도하지 못해서 점차 힘들어지는데 그 어색함을 뛰어넘는 게 굉장히 특히 남편들이 굉장히 많이 어색해 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걸 감사하라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 가고 아침 일찍 회사에 가서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거 그다음에 가사 일을 돌보고 육아를 하는 거 어쩌면 쉽게 간과하기 쉽고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기 쉬운데 일상생활에 반찬을 하고 밥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하와이 3박 4일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부관계를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정말 사랑은 노력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김승민 씨는 이렇게 바깥에 나오실 때, 출근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포옹 안 한 지 3년 됐죠. 3년밖에 안 되셨어요? 그전에는 계속 포옹도 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 애가 둘이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수가 없죠. 예. 근데 아까 전에 화면에서도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남편분이 뽀뽀 그러니까 아내가 가 빨리 이러고서 그냥 보내잖아요. 좀 해달라고 할 때 한 번씩 좀 해주시고 좀 억지로라도 한번 안아주시고 이걸 진짜 손을 안 잡아 버릇하면 남편하고도 손잡기 좀 어색하고 좀 그렇게 되니까 정말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도적으로라도 의무적으로라도 꼭 항상 남편과 함께 스킨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박성덕 선생님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민 씨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에도요, 우리 박성덕 선생님 모시고 부정적인 아내와 평화주의 남편 이 주제로 또 얘기를 나눠볼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궁중비책에서 프리미엄 베이비 한방 스킨케어 세트 드리고요. 아이를 위한 에어백 보네스트 베네스트에서 에어 카시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은 부모 멘토를 만나다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프로 바둑기사 한혜원 씨를 모시고 여자들의 유쾌한 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11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